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가장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함께 하시죠. 저는 진행의 김민소입니다. 오후 들어서 힘이 점점 빠져간 하루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늘어난 게 지수에 부담이 된 듯합니다. 코스피는 결국 약보합권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코스닥도 힘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가운데 테마주 위주의 움직임 그리고 바이오 대장주의 존재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요. 이 한강 작가 테마주가 형성이 되면서 특히나 오늘 활발한 거래가 좀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이 와중에 시장은 여전히 주말을 앞두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 어디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지 좀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요. 이 속에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해보시고 점검도 해보시고요. 다음 주를 대비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까지 저희 방송 통해서 힌트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종목 고민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으로 상담 접수 받을 예정입니다. 02-3772-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1대1로 상담 진행해 드릴 예정이고요. 전화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전화 방법이 조금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문자 방법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의 고민 내용이나 짧은 사연까지 첨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은 문자 남겨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해 주실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옆에 나와 계세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함께해 주실 텐데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나눠주시죠. 예,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잡아내는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때야만이 지금 반드시 좀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4분기 시장은 저는 좋아질 일밖에 안 남았다라고 계속 주장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마지막 혼조세 막바지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많은 인사이트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라는 특수성도 가지고는 있겠지만 전강이라고 좀 부르기도 머쓱해요. 근데 이 전강, 사실 오전장보다 상대적으로 더 힘이 빠졌던, 약했던 그런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딱히 이유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이 왜 점점 더 빠져갔던 걸까요? 우선 오후장에 우리가 기존에 알던 재료가 조금 소멸이 된 게 있습니다. 로보택시 공개가 됐고요. 이게 조금 지연이 됐어요.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지연이 되면서 1시 이후에 이제 시세가 한 번씩 나오다가 자율주행 2차전지 쪽에 시세가 한 번씩 나오다가 이후에 재료 소멸로 조금 빠지는 그림이 나오면서 전체 기술주들을 조금 밀고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더 우리가 조금 집중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지금 시장의 혼조를 계속 보이고 있는 이유, 특히 우리 시장이 혼조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문제가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간밤에 CPI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가도 예상치 대비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는 2점 중반 초반대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빠지기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이고요. 근데 부담스럽게 막 높게 상회를 한 부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지난주 발표됐었던 이 고용 지표도 좋게 나온 상황에서 물가 지표도 조금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할 수 하는 것이 조금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인식을 투자자들에게 주게 된 거죠. 여기에 이제 중동 리스크 문제가 다시 좀 대두되면서 간밤에 또 국제 유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금리에 대한 미국의 국채 금리에 대한 부담, 물가에 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국채 금리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 좀 살펴봐야 되는 또 내용 중에 하나가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금리 인하를 했는데 여기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유동성 환경이 조금 괜찮아져서 우리들이 조금 숨 쉴 구멍이 좀 생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른 시선을 좀 보게 되면은 이게 미국의 기준금리와 우리 한국의 한은의 이제 그 기준금리가 다시 한번 벌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 수요가 조금 더 증가할 요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금이 빠져나가죠, 해외로. 그러면은 환율이 올라갑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힘든 환경이 마련이 돼요. 보면은 금융투자 쪽에서는 매수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했단 말이에요. 이런 바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이제 어떤 그런 그림들이 나와주는 게 좋냐면 이 연착륙, 미국의 지표들이 괜찮은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어. 연착륙 그림으로 갈 거야. 이게 좀 인식이 되어줘야 되는데 뭐 FOMC 의사록이라든지 뭐 CPI 발표까지 부담스러운 일정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오히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연착륙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장의 턴어라운드 지점이 그럼 어디냐? 국제 유가가 빠져야 되고요. 환율과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같이 좀 빠져주는 지점이 우리 시장도 조금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게 간밤에 나온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또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지표들은 결국에는 꺾이는 방향이에요. 근데 깊숙하게 그냥 확 꺾이는 방향으로 간 게 아니고 천천히 꺾이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도 무난하게 조금 인하를 하는 그림, 경기도 조금 안정적이게 연착륙하는 그림으로 당분간은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분기 여전히 좋은 시장이 나올 거다라고, 이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매크로에 너무 예민하게 보기보다는 종목들을 선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좋은 종목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담을 수 있을까,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도 공략주 준비했습니다. 방송 말미에 소개를 드릴 거고, 공략주보다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공략주를 추출하는 과정들, 이런 전략이나 기법들 제가 오늘도 무료로 교육해 드릴 거예요.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채금리의 부담부터 또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중동발 리스크까지 매크로 변수들은 계속해서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를 좀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님 계속해서 4분기 시장 긍정적으로 고무적으로 챙겨와주고 계시니까요. 이 관점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유망하게 챙겨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종목선별 전문가님의 가이드 좀 챙겨보면서 하나하나씩 좀 차곡차곡 헤쳐나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종목 선별 통해서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할지요. 그리고 스마트머니 기법은 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비법 모두 공개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커다랗게 띄워드린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준비된 교육방 안에서 스마트머니 기법에 관한 자료집도 챙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HTS에 설정하는 방법 또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 LIG, 넥스원부터 블루엠텍까지 최근 공략주들의 성적이 정말 눈이 부십니다. 1차 목표가 터치는 물론 2차 목표가 도달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의 AS 전략까지 챙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니까 두 가지 방법 자유롭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전문가님 모시고 오늘의 종목 상담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고민 상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접수부터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023772-0279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대응해 드릴 거고요. 전화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문자 방법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그리고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주셔서 바로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시는 걸까요? 네, 저 케어젠이고요. 네, 케어젠.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들고 계실까요? 네, 매수가는 22,000원이고 네. 비중은 7% 정도 돼요. 네. 지금 수익 보고 계신데 어떤 부분이 아니에요. 손실인데. 네. 손실 보고 계신데 지금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시는 걸까요? 이 시점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하면 어떨지 싶어서요. 추가 매수 그리고 비중 조절에 관해서 문의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전문가님과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케어제는 매수가 회복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조금 길게 본다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 시청자님한테 한 가지 좀 여쭙고 가고 싶은 게 조금 네. 장기적으로 봐도 조금 무방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올 연말 정도까지만 보고 있거든요. 연말 정도까지요. 네네. 그러면은 사실 저는 지금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비중이 높지 네. 않기 때문에 사실 비중이 많다라고 했었을 때는 제가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지 않을 것 같은데 비중이 적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좀 해보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다만 지금 이제 케어젠이 최근 이슈를 한번 보게 되면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죠? 네, 이제 맞아요. 워낙에 이제 부채도 없는 기업이기도 하고 자본 총계도 많은 기업이고 밸류업 지수에 좀 잘 포함이 된 건 사실이지만 이게 보통 이제 밸류업 지수 어떤 하나의 지수가 다시 편입이 되고 나서 이 기관들의 자금이 조금 본격적으로 조금 유입이 진입이 되는 시점들을 우리가 귀납적인 어떤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텀을 두고 조금 진입이 되는 것이 과거 통계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기관들의 자금이 조금 들어오는 것이 조금 보이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60일선을 조금 넘어가면서 조금 이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왔을 때 조금 추세적으로 유의미한 강세 흐름의 전환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종목별 투자자 현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직 기관들의 어떤 적극적인 매수 유입이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9월에 들어왔었던 정도의 규모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그 규모들이 한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들어오면서 조금 밀고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와줘야지 이 추세가 조금 좋게 자리를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사실 올해 놓고 본다라고 하셨을 때 한 1개월 뒤 정도에 정말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 노란색 곡선인 60일선을 조금 돌파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을 때 차라리 조금 추가 매수를 해보자. 보유하시는 비중만큼 네. 추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비중만큼 추가 매수 하셨을 때는 아무래도 그 평균 단가도 한 2만 원대 조금 수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게 기관 투자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기본적인 저항선 저는 위에 있는 241선까지는 그래도 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3,000원의 위치에 있는데 23,000원에 보수적으로 터치하거나 혹은 23,000원을 조금 아웃퍼폼하는 그런 그림은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밸류업 지수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작이 됐고 우선 지금은 조금 부정적인 여론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놓고 봤었을 때도 이제 기존의 코스피 200 ETF보다 배당률도 적고 연간 YOY 성장률도 월등히 조금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매력은 조금 못 느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뭐 매집을 시작을 하고 이 밸류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정책적으로 조금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저는 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말 가기 전에 이런 내용들이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60일선 넘어가면서 기관들 자금이 들어올 때 추가 매수를 해보자. 그리고 241선은 아웃퍼폼 할 때 우리가 조금 차익 실현을 노려보자. 이렇게 의견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게 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예. 이게 밸류업 되고 나서 그 50억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는 공시를 했어요. 10월 말까지. 예. 근데 이래도 이게 약간
주가의 반응이 크게 없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자사주 매입을 하고 사실 이제 자사주 매입한다는 것은 이제 소각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주당 네네. 이제 희소 가치가 조금 올라가는. 근데 그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아직은 그 지수 자체에 ETF 자체에 그 매력도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정책적으로 조금 강제하거나 인센티브제를 높이는 그러한 제안이 그래도 연말 전에는 저는 정책적으로 나와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지점이 조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보통 이제 어떤 이런 새로운 지수가 ETF가 출범이 되고 나서 1, 2개월 뒤에 이렇게 매수를 한다라는 그 과거 통계와 조금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1, 2개월 뒤를 조금 기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케어젠에 관한 케어 함께 해드렸습니다. 이 밸류업 지수라는 재료가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의 반응 그리고 매력도를 따지면 좀 미미하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함께 들어오게 된다면 또 성장과 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줄 여력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때 기관 매수가 들어올 때쯤 보유하신 비중만큼 좀 추가 매수해 보면서 꼭 연말 안에 수익의 결실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두 번째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남겨주셨네요. 198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모트렉스 문의를 주셨고요. 11,800원에 매수하시고 비중 10% 담고 계십니다. 박성재 전문가님 방송 보고 팬이 되었습니다. 자율주행차 미래가 좋을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 전문가님 조언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자율주행 관련주 문의를 또 주셨고요. 전망과 대응 전략 문의를 주셨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은 매매 전략 어떻게 잡아가 보면 가장 좋을까요? 사실 단기적인 재료는 사실 조금 소멸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로보택시 발표가 사실 이거는 올해 그 상반기부터 사실 이제 8월 8일에 로보택시를 공개한다고 했다가 이게 7월 또 이제 10일 근처에 10월로 조금 넘어갔고 이미 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재료입니다. 알고 있었던 재료고 이 재료가 소멸이 된 부분이 있어요. 다만 그래도 저는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저는 튼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전에 자율주행을 이야기하는 거와 오늘 로보택시 공개 저는 봤거든요. 라이브로 봤는데 좀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놀랐고 양산 시점에 대한 그 CEO 일론 머스크의 발언도 굉장히 저는 되게 좀 충분히 매력 있는 발언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일론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발언을 한 출시 예정일을 발언을 하면은 그 예정일보다 항상 뒤에 이제 항상 이제 생산이 되거나 이제 출시가 되는 그런 패턴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27년 전에 양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저는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그래도 흐름에 대한 개선을 보여줄 것 같다. 그래서 자율주행 종목들, 특히 모트렉스 같은 경우 실적이 괜찮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간 조정이 조금 마무리가 되고 지금 구간부터는 조금 바닥을 잡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다만 단기적으로 다시 반등이 나와서 뭐 241선을 돌파를 해가지고 이게 쭉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단기적으로 나오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어쨌든 로보택시에 대한 그런 모멘텀은 일단은 소멸이 됐고 다만 지금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하나 해드릴 건데요. 지금 이 구간들 있죠? 요 구간들부터 박스권이 조금 형성되면서 옆자리로 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요 양산 시점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만약에 정말로 일론 머스크 CEO의 발언대로 27년 이전에 양산을 시작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어떤 이제 매출이 조금씩 확인이 된다. 예를 들어 공급사들 있죠. 부품 공급사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출이 확인이 되는 시점들은 자율주행 관련 테마주들의 좀 커다란 모멘텀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저는 빠르면 26년, 늦어도 그래도 27년 이후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이제 관점으로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매수하기에 모아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좀 옆자리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만 보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했으면 지금 정도의 재료가 소멸된 시점이니까 그냥 정리를 보시고 이후에 보자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조금 그래도 시계열을 길게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매수해서 그냥 조금 길게 끌고 가보는 전략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모트렉스 상담 이어가 봤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대응해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재료들이 이미 선반영돼서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하자라고 추천해 주셨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긴 호흡으로 끌고 가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주셨네요.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수고하십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문의 주시는 걸까요? 오송 첨단제를 네. 2170원에 샀는데 15% 샀는데 네.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음.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요. 네. 어떻게 네. 손실을 메꿔 가야 되는지 문의를 주시는 것 네,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네. 될까 해서 비중은 어떻게 담고 계실까요? 15%요. 네, 전문가님과 함께 시나리오, 매매 시나리오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네. 종목은 어떻게 가면 예, 최근에 많이 빠져서 네. 조금 걱정이 되실 네. 것 같아요. 예. 네네. 지금 월 평균선 대비 마이너스 10% 정도 빠졌으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대 낙폭입니다. 그러니까 9월 저점을 한번 잡았을 때를 보면은 이 21선 대비, 22일선 대비 마이너스 10% 구간을 15% 구간을 터치를 하면은 다시 반등이 나오는 패턴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그런 패턴이 나와주는지 봐야 돼요. 근데 우선 이 오선 첨단 소재는 마리아나 관련주, 대마 관련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네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뭐 대마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요거를 사실 주요 의제로 끌고 오고 싶지 않아서 한 발언이라고 보여지고요. 해리스 부통령 향이 조금 진하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모멘텀 상으로는 그래도 아직 한 달 정도 넘게 남아 있잖아요. 미국 대선까지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대 낙폭 구간이니까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수익을 노리시기보다는 위에 매물대를 쌓고 떨어지기 때문에 손실 최소화를 조금 목적으로 두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2,000원까지 반등 나왔을 때는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로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의견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또 튀어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요. 좀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종목 정리를 해보시고 그럼 이 손실을 어떻게 메꾸면 될까요? 라고 하신다면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좀 공략 도와주고 계시는 이 종목들의 성적이 굉장히나 좋습니다. 함께 가이드 좀 챙겨보면서 함께 또 수익까지도 만들어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전문가님이 또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공략주는 또 어떻게 선정해주고 계시는지 저희가 QR코드 활용해서 준비된 공간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더 다채롭고 풍부하게 내용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실행하시고 실행하신 다음 QR코드에 가까이 비추시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준비된 공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접속하셔서 자료집도 받아보시고 종목에 관한 내용들까지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니까 두 가지 방법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또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스마트머니 기법에 관한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관심주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기법.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기법을 잘 배워 놓으신다면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그 시장의 주도주를 잘 잡아낼 수 있는 기법, 스마트 머니 기법을 오늘도 제가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꼭 좀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리뷰를 또 드려야 되죠. AS 시간을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AS 들어가기 전에 항상 제가 두 가지 항상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좋은 기법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당연히 수익률이 좋아야 돼요. 자, 이 수익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승률도 있고요. 그리고 수익 폭이 있는데요. 승률은 매매 횟수, 매매 거래 횟수를 반복했을 때 10번 중에 결국에 우리가 5번 이상, 6번 이상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것이 승률이 좋은 기법이라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우선 기본적으로 하나 충족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승률이 아무리 높아도 예를 들어 10번을 거래했는데 7번을 이기긴 했는데 이겼을 때는 플러스 3%씩 이기다가 3번 졌을 때 마이너스 15%씩 진다라고 한다면 이게 좋은 기법이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실폭보다 수익폭이 더 커야 된다는 점, 이 두 가지가 같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은 이것이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두 번째는 로직이 간단해야 돼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좋은 기법이야. 좋은 기법이긴 기법인데 그 복잡해요. 로직 자체가 복잡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매매 횟수를 반복했을 때 실수할 확률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실수할 빈도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기법이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잘 배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리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9월 23일 월요일 매수 가능 종목으로 제가 9월 20일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었던 HD 현대 마린 엔진 이 종목의 1차 목표가 제가 낮게 잡아드렸어요. 21,000원 잡아드렸는데 전 거래일의 목표가를 달성을 해줬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HD 현대마린 엔진, 이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녹색 기둥 표시로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 표시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고요. 이 신호가 나오고 나서 매수를 하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매수가 간단한 로직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신호가 뜨고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뉴스가 뜨면서 시세가 나오더라. 이게 스마트 머니 기법의 그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신호가 뜨기 전까지는요. 추세가 계속 밑이에요. 밑으로 가다가 이 신호가 뜨면 추세가 반전이 됩니다. 이 모멘텀의 시작점을 잡아내는, 즉 똑똑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을 잘 잡아내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신호고요. 이 신호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냥 신청만 하시면 무료로 다 제공드릴 건데 잠시 후에 참여와 방법 안내 도와드리고요.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1,000원을 어제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1차 목표가만 가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 똑똑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상당히 그 이후부터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2차 목표가도 제가 짧게 잡아드리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것도 한두 달 뒤에 리뷰를 할 때는 아마 30%, 40%, 50%대에서 아마 리뷰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차 목표가 23,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고요.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이미 지난번에 이 리뷰를 드렸는데 2차 목표가를 잡아드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8월 29일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 보로노이입니다. 의미 있는 52주 신고가에서 이 똑똑한 돈이 들어오면 이 신고가 랠리가 굉장히 길게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안비아와 기술 이전을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점, 그리고 바이오가 4분기는 강세를 볼 거다라는 점까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1차 목표가 그때 짧게 잡아드렸거든요. 이 9만 원 잡아드렸는데 달성을 했습니다. 요 8월 30일 시가가요. 이 88,600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11% 수익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10만 원, 오늘 종가가 10만 원이 한참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2차 목표가 여기 제시를 드립니다. 12만 원 제시를 드리고요. 마찬가지예요. 12만 원보다도 저는 한참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12만 원대 다시 제가 리뷰해드리면서 3차 목표가도 제시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쭉 추세 없이 흐르다가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게 되면 이 방향성이 꺾여져 올라가게 됩니다. 아직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매수 전에 거래량보다 매수 후에 거래량들이 늘어나는데 폭발적으로 늘지 않으면 여전히 매집 구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 매수도 여전히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까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요 스마트 머니 신호. 이 신호가 뭐길래 이렇게 이 모멘텀의 시작점을 잘 잡아내냐는 거잖아요. 자, 이 스마트 머니, 똑똑한 돈이죠. 똑똑한 돈은 우린 개인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매수하는 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장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제공받지 못한 정보와 재료가 상당히 많고요.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주체를 주포라고 하고, 주포들이 그 정보를 통해서 매집할 때 들어 쓴 자금들을 스마트머니, 똑똑한 돈이라고 합니다. 자, 말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기법의 장점은 진짜 뉴스보다 빠르게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에요. 제가 이 스마트머니, 즉 주포들이 정말로 매집하는 것을 이 신호가 무조건 잡아내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저는 이 오랜 방송 기간을 통해서 증명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신호가 뜨고 나서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가다가 뉴스가 뜨면서 급등한다라는 거를 제가 그 로직이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를 이미 수차례 보여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신호들이요. 이 신호들 뜨면 잡으면 되고요. 자, 이 신호 뜨면은 잡으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로직이 간단합니다. 자, 이 스마트 머니 신호, 잠시 후에 제가 매매 포인트 설명드리기 전에 이 신호 제가 무료로 배포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머니 신호 정말 기특하죠. 똑똑하게 이 슈팅이 나오기 전 그 출발점을 잘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마린엔진 단 10거래일만 해도 1차 목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고요. 8월 말에 소개해드렸던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 흐름을 타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감이 안 온다라고 하신다면 전문가님과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해주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QR코드 통해서 스캔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오시면 다채로운 장중 가이드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머니 기법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자료집을 통해 또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PDF 파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보시죠. 방송 시간 벌써 반절이 또 훌쩍 지나갔거든요. 서둘러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전문가님 성함 석자 남겨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 자유롭게 활용해 보셔서 알짜배기 정보들로 이 진또배기 수익을 좀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어서 또 이 스마트머니 기법의 매매 포인트도 짚어주실까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매 포인트 정말 간단해요. 앞에서 이제 신호가 포착되고 매수를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상세한 부분을 한번 제가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포인트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한 페이지에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만큼 간단하다라는 거죠. 요 스마트 머니 신호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요 신호가 포착되는 때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 자, 이렇게 캔들이 있고 이렇게 신호가 포착이 되죠. 요 때를 저는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되는 지점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자, 보통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집을 하면 주가가 아주 길게 올라가죠. 그래서 크게 올라간 이런 종목들이 아래서 어떤 매집의 시작점의 유형들의 흐름을 보였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압축을 해서 통계를 해서 뽑아내서 알고리즘으로 만든 신호가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포착되면 정말로 신기한 거 제가 많이 보여드렸어요. 포착일 이전보다 어때요?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횡보를 하다가 뉴스가 뜨면서 올라가는 거. 요 그림 제가 상당히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신호가 포착되면 매수할 수 있는 방법 4가지가 있는데 3가지 방법과 제가 구두로 4번째 방법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저가 매수. 저가 매수 방법인데 우선 포착일 종가 이후에 조정을 기다리다가 포착 당일 시가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점 매수라서 좋을 수 있는데 이건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포착이 되고 나서 이게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포착 당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 혹은 포착 당일 이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앞에 있는 3가지 방법 다 잊어도 됩니다. 이 4번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편합니다. 뭐냐면 앞에 말씀드렸어요. 신호가 포착이 되면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직후의 거래량이 바로 늘어난다?
그러면 그냥 이때 매수를 하면 돼요. 거래량이 직후에 늘어난다는 거는 이 포착 하루 만에 매집을 다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집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뉴스가 나오기 전에 급등이 나오기 이전에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날 때 그냥 매수를 하면 된다. 간단하죠. 그리고 리스크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요 손절 추세선 제가 노란 선으로 포착되게끔 만들어놨거든요. 추세선 이탈했을 때는 정리를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만 거래를 하면 어떤 게 가능하냐?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능합니다. 자, 손절 추세선 짧아요. 근데 수익이 날 때는 주포들의 저점 매집을 포착을 해주는 기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이 크게 나옵니다. 자,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누가 좋다고 해서 매수를 하거나 내가 분석을 해서 좋다라고 판단해서 매수를 하면 이게 조정이 나오면은요 계속 물타기 하면서 추가 매수합니다. 그러면은 이 조정이 길게 나오는 종목의 비중이 아주 비대해져요. 이러면은 내 심리 상태가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그죠? 이 상황에서 만약에 기술적 반등 한번 나와봐요. 어떻게 돼요? 매도 버튼에 손 간다니까요. 그죠? 빨간불 살짝만 들어와도 매도 버튼에 손이 가는 겁니다. 즉 손실은 길게 방치하면서 수익은 찔끔 챙기는.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계시다면은 이 정말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좌가 굉장히 손실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좌를 우상향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기법으로 거래를 할 때 손실이 나올 수 있어요. 100%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손실이 나오는데 나오는 대신에 짧게 나와야죠. 나올 때. 수익이 나올 때는 길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간단한 매매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 게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자, 예시 종목을 통해서 제가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대장주를 지금 달리고 있는 알테오젠이죠. 이게 너무 좋은 예시라서 제가 계속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자, 코스닥의 대장주도 이 스마트 머니는 잡아낸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자, 2월 22일에 이런 뉴스가 뜹니다.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에 대해서 라이선스 변경 계약을 한다. 이 계약이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그리고 2월 26일에요.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의 임상 완료에 따른 마일스톤을 청구한다. 요게 또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라이선스 변경 계약을 하고 마일스톤을 청구를 할 때 양사 간의 합의가 되기 때문에 어디서 진행해요?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즉 양사 간의 합의가 되고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하고 마일스톤 청구를 하고 이런 것들은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런 내용들이 우리한테 공시되고 미리 이 뉴스로 제공이 되기 전에 먼저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주포를 회사 내부 관계자라고 특정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이해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 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협력적인 지인일 수 있습니다. 즉 이 내부자 정보를 먼저 취득할 수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이 주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매집을 정말로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만약에 이런 뉴스들이 뜨기 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 초반 지점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냈다면 합리적인 의심은 해볼 수가 있잖아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 이어가 볼게요. 자, 보면은 제가 여기다가 뉴스 발생일, 앞에 말씀드렸었던 뉴스들이 요때입니다. 요때 발생하면서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죠? 이때가 이제 2월 22일부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그 이전에 3번이나 포착을 해줍니다. 자,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었어요. 더 중요한 거. 자, 최초 포착일이 9월입니다. 자, 포착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될 때 포착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이 없는데 포착일 직후에 거래량 늘어난다. 이게 매수 포인트라고요. 자, 만약에 저때 매수를 했다면 이후에 이렇게 길게 올라가는 시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었다. 만약에 이 세 번째 매수 포착일인 2월 13일 종가에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보였을 때 320% 가까운 시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4월에 만약에 이 손절 추세선인 노란 추세선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죠. 그래도 100% 시세가 나옵니다. 여기 만약에 깨지잖아요. 깨져서 손절 추세선 깨서 손절을 해요. 얼마 안 합니다. 마이너스 막 5%, 7%밖에 안 해요. 근데 수익이 날 때는 이렇게 크게 난다.
이게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대장주들도 저점에서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같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법, 스마트 머니 기법 잘 배워 가셔야겠죠. 신청 주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PDF 파일로 상세하게 작성한 자료들을 다 보내드려요. 그리고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앵커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가 나타나기 이전에 그리고 뉴스가 발생하기 직전에 세력과 동행하는 매매를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함께 상승률을 타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스마트머니 기법에 관해서 방송이 끝나고도 매일매일 전문가님과 함께 배워보고 싶다, 교육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혹은 문자 방법으로 활짝 입장문 열어두고 있습니다.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요. 그 기본 카메라 QR코드에 가져다 비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로 된 링크 뜨니까 그 링크 통해서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혹은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근거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또 수익 내주고 계십니다. 전문가님의 퍼포먼스 경험도 해보시고요. 배워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일석이조 그 이상의 효과를 또 함께 챙겨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전문가님이 기법 하나를 더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이른바 이 스피드머니 기법도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예, 바로 빠르게 제가 한번 공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이 스피드머니 기법은 스마트머니 기법을 활용한 기법이에요. 자, 스마트머니 기법은 주포들의 매집 시점을 포착을 하는 기법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매집이 얼마큼 길어질지 모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알테오젠도 작년 9월에 포착이 됐어요. 근데 상승은 올해 2월에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포들이 일주일만 매집을 하고 바로 올릴지 몇 달을 매집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머니 기법은 스윙이나 중장기에 적합하겠죠. 하지만 너무 오래 가는 것을 가져가는 것이 나의 스타일과 맞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스마트머니 기법 포착된 종목들 중에서도 매집이 끝내고 바로 올라갈 때 이 바로 올라가는 지점을 잡아내는 기법이 바로 스피드머니 기법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 필요 없이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요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인 것은 알겠는데 요 파란 추세선이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저항선입니다.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죠. 그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매집을 합니다. 매집을 하다가 이제 매집이 끝났어. 올릴 거야 했을 때 돌파를 하는 지점. 요 지점이 매수 급소가 됩니다. 돌파를 하게 되면 며칠 동안 단기간 동안 시세가 나와요. 이때 39% 시세가 나오고요. 두 번째 돌파 지점엔 70%가 한 달도 안 돼서 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신호가 포착되어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종가상 돌파했을 때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 단기에도 매우 적합한 기법이 스피드머니 기법입니다. 자,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돼요. 그러다가 조금 거래량 늘어나죠. 이전보다 매집을 해요. 매집이 끝났으면 돌파해요. 급소입니다. 매수하면 이렇게 60% 시세가 나온다. 이 스피드머니 기법까지 같이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 간단하게 안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다 빠르게 승부를 보고 싶다, 결과를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더욱더 적합한 기법일 것 같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방법으로 두 가지의 자료집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그저 스캔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두 가지 방법 시간 안에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또 한 주의 마지막 끝자락 금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시장을 우리가 좀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도 들고 와주셨을까요? 예, 오늘의 공략주 그럼 제가 공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공략주는 파이버 프로입니다. 파이버 프로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드론 관련주 UAM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방산, 그죠? 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가 갖고 있는 광전자, 광센서 기술력이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어요. 최근에는 양자 컴퓨팅 관련해가지고 연구지 국내 이제 ETRI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죠. 여기서 최초로 광자 큐비트 칩 8개를 큐비트 칩에 8개를 개발을 성공했다.
이런 내용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이버 프로가 이제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광기술을 경쟁력을 갖춘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으로도 최근에 부각을 받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재료는 사실 이야기하자면 길지만 내년 9월에 더 큰 이벤트가 하나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양자 우위 시대로 넘어가는 재료가 내년 9월 정도에 있을 거예요. 아이온큐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회사의 64AQ 성능의 이제 양자 컴퓨팅을 선보이게 되는데 그때는 기존에 이런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이 GPU 기술보다 가격 대비 속도 효율이 더 좋은 양자 우위 시대로 넘어가는 서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재료가 또 더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미국 정치권에서 이 DJI 중국 기업이죠. 이 중국 기업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는 이 드론 기술, 이거를 조금 억제하겠다. 규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무인화 및 자동화의 필수 하드웨어인 하이엔드급 광섬유, 광센서를 제조하는 동사가 여기서도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론 관련 재료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사실 여기에 있어요. 그 이라크는 이제 천궁, 이게 이제 LIG 넥슨. 제가 이것도 이제 공략주로 소개해 드려가지고 1차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달성해가지고 어제 리뷰로 바로 드렸었던 종목이죠. 여기와 관련해서 이 천궁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을 이 파이버 프로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산 물량 증가에 따른 업사이드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대선을 저는 이용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조금 더 우호적인 사람이 이 해리스 부통령이 아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는 것을 네타냐후 총리는 조금 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같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확전이 되고 유가가 올라가지고 물가 지표에 부담을 줄 때는 집권당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의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11월에 있을 미국의 대선 직전까지 그러면 이 중동 리스크가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방위산업 관련된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 이 가진 종목들 같은 경우들은 조금 더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스마트머니 신호는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9월 13일에 포착이 됩니다. 자, 보면은 조정이 쭉 나오죠. 조정이 쭉 나오다가 이 스마트머니 신호 근방일로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 똑똑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이제 바닥에서 포착이 되어지면 저는 이 상승률이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또 다음 주 또 다다음 주가 되면은 이 종목을 수익 리뷰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가 매수 전략 이야기 드리고요. 1차 목표가 4,900원, 2차 목표가 손절가는 3,900원 제시를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공략주를 뽑아드리는 것도 좋지만 공략주를 스스로 추출하는 방법, 이 스마트머니 기법과 스피드머니 기법 꼭 다 신청해서 무료로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최근 방송 공략주들의 성과가 정말 눈이 부시고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 파이버 프로 뒤늦게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제때 잘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방법으로 지금 입장문 계속해서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장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실행하시고 기본 카메라를 QR코드에 가져다 비추시면 됩니다. 그럼 준비된 공간으로 간편하게 접속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방법 외에도 문자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세 글자 입력해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죠. 추가적으로 방송에서 못다한 내용들까지 보충해 드릴 거니까 입장 방법 2가지 선택하셔서 1가지 선택하셔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어려운 시장 잘 헤쳐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날이 점점 쌀쌀해져 갑니다. 일교차에 건강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